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1학기 6단원에 나오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피를 한번 볼 건데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긴 물체들, 이렇게 직육면체의 물체들을 많이 접하죠. 그래서 가라는 물체 그리고 나라는 물체를 서로 비교를 해 보려니 가로를 맞대기,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맞대 보니까 가와 나가 똑같죠. 그 다음에 높이를 맞대어 본다. 그래서 높이를 맞대어 보니까 가의 높이가 나의 높이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넓이를 학습을 했으니 넓이를 한번 맞대어서 밑에 놓인 면의 넓이를 맞대어서 보니까 나의 물체의 넓이가 더 넓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할 부피에 대한 것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알아보면은 넓이 그리고 높이를 가진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입체 공간에서 얼마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피인데, 수학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가가 클까요? 나가 클까요? 이렇게 가로를 맞대거나, 가로의 길이를 맞대거나, 높이를 맞대어, 그리고 밑면의 넓이를 맞대어서 비교를 하면 서로 이렇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가 넓은지 나가 넓은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단위를 사용해서 그 개수를 세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비교하기. 쌓기나무는 이 규격이 정해져 있죠. 쌓기나무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요 가의 물체에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 나에는 몇 개를 들어가는지 이렇게 세어서 개수가 더 많은 쪽이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한 수치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는 쌓기나무를 사용했지만 벽돌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 도형의 부피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것을 좀 전에 단위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단위 부피. 그래서 단위 부피는 가로 1cm, 세로 1cm, 그리고 높이 1cm인 요 정육면체, 요것을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 이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학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게 여기 위에 센티미터 위에 있는 3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있는 부분을 왜 읽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세제곱센티미터는 여기 보면 가로에도 센티미터가 있죠. 세로에도 센티미터가 있죠. 그리고 높이에도 센티미터가 있죠. 이게 센티미터를 몇 번 곱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죠. 그래서 세제곱은 세 번을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앞에 숫자는 똑같이 1이 되고, 센티미터를 세 번 곱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제곱 센티미터를 부피 단위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요. 보충 설명하면은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죠. 왜 제곱 센티미터냐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제곱, 두 번 곱했다 제곱이라고 쓰고, 부피는 세 번을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를 정하고 이런 부피를 구할 때 단위 넓이의 개수를 비교를 하면 부피를 이제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부피의 개수를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요런 단위 부피가 4개 들어가면 4세제곱센티미터, 8개면 8세제곱센티미터, 12개가 쌓이면 12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부피를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가로 3cm, 세로 5cm, 그리고 높이. 그래서 요 순서를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순서를 맞게 곱해주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높이 2. 그래서 요 입체도형의 부피는 3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여기 이제 정육면체도 나왔죠.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보다 구하기가 더 간단하죠. 그래서 가로 3cm, 세로 3cm, 높이 3cm, 이렇게 3cm를 3번 곱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제곱미터와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인 정육면체가 있죠. 이것도 똑같이 세제곱센티미터를 구하듯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근데 요것을 센티미터로, 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변화를 하면 1미터는 100cm이니까 요것을 다 센티미터로 변화를 하면 100cm, 100cm, 높이 100cm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왜냐면 100, 100, 100 이렇게 100을 3번 곱하면 공이 총 6개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1세제곱미터의 부피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단위가 공이 6개고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하는 데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인 이 공 6개에 들어가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미터가 같다는 것을 머리에 쏙 넣고 절대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하고 여기에 보면은 다 센티미터 단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로 먼저 구하면 가로 300, 300 곱하기 세로 700, 그리고 높이 250 이렇게 3개를 더하면, 아니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죠. 한번 세어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5250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숫자가 엄청 크죠. 그래서 단위를 미터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단위가 6개, 공이 6개 있으니 여기에서부터 세어서 6칸을 세운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단위가 변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52.5 세제곱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올 때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를 좀 접해서 좀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이 연습을 하도록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육면체의 건널비.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직육면체니까 6면이 있겠죠. 각각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하면 되겠죠. 가의 넓이, 나의 넓이, 마의 넓이, 다의 넓이 이렇게 순서대로 6개를 구해서 모두 더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6개를 한꺼번에 구하면은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두 밑면의 넓이. 여기서 보면 가장 넓은 면이 나면과 바면이 되겠죠. 그 나면과 바면은 크기가 서로 마주보고 똑같기 때문에 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서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더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 한 꼭지점. 그러니까 밑에 도형을 한번 볼게요. 이쪽 앞에 튀어나온 한 꼭지점에서 위에 있는 밑면, 앞에 있는 가로가 3cm인 옆면, 그리고 여기 가로가 4cm인 옆면, 이렇게 세 면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세 개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한다. 왜냐면은 서로 마주보는 면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다. 어떻게 보면 요 제시된 것 중에서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이제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데,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서로 마주보는 면이 똑같다, 합동이다, 이것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부피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세제곱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것, 또는 거꾸로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단위 변환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1미터는 100cm라고 그 단위를 이야기했으니, 부피에서는 3번을 곱하니까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그래서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0이 6개가 붙는다. 그래서 6번을 건너뛰면은 이렇게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세제곱 미터로 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순의 집에 있는 에어컨의 부피는 1.5 세제곱 미터이고, 서랍장의 부피는 여기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나왔죠. 그러면 세제곱 센티미터와 세제곱 미터를 어떻게 해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제곱 미터를 무엇으로 변환을 해야 되죠? 세제곱 센티미터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처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피의 차를 구하면 되겠죠. 차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피 변환, 세제곱 미터와 세제곱 센티미터를 잘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건널비 나왔습니다. 건널비는 여기서는 이제 전개도가 나오고 그 전개도를 통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식의 문제죠. 유나는 생일 선물을 담기 위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전개도로 만든 상자의 건널비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 그리고 높이의 길이도 모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나와 있는 단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서술형을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 두 문제는 한 면의 둘레가 36cm인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가요? 여기는 이제 글로만 나와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로 나와 있어도 천천히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한 면의 둘레, 우선은 요걸 풀기 위해서는 둘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둘레가 36cm인 정육면체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한 면을 구한 다음에
정육면체는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니까,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같은 넓이이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또 아래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328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여기 건널비를 먼저 주어졌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높이, 이쪽에 나와 있는 높이, 요거는 이제 입시도형으로 나온 거고, 오른쪽은 전개도로 나온 거. 이것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건널비를 먼저 주어지고 높이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건널비가 직육면체 건널비는 328 제곱센티미터이니 한 면을 다 구해서 전체의 넓이가 328 제곱센티미터죠.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는 면 이렇게 해서 요것을 빼주고, 또 마주보는 면을 구해서 빼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면을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한 다음에 요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많은 문제를 좀 접해보고 넓이를 구하는 것을 여러 번 접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천천히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면 건널비 또는 부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은 알고 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 부피를 예측하고 직접 간접 비교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부피를 예측한다는 것은 저 직육면체는 얼마쯤 될 거야. 그래서 직접 대보고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세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단위 넓이죠. 직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 요 조그만 상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래서 부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부피의 큰 단위인 1세제곱미터를 알고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6학년 1학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단원별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을 이렇게 미리 한 것은 예습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